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타로 들어와서 고정을 깨찬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주에 한 주 빠지셨죠? 지난주는 대체 휴무라. 네. 지난주에 전주에 네. 빠졌어요. 그래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대타로 오셨는데 최영일을 빼고 자기를 넣어라.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강사 대신 교수 자원을 투입하셨으니까 과유불급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렇게 속사포 랩을 구사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계셨구나. 정말 빠르세요. 네, 그리고 최 교수님이 꼭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는데 월요일 요 시간대만 스케줄이 없다. 네. 최 교수님이 스케줄을 채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조심하십시오. 배틀에서 오디션이죠. 요새는 오디션이에요. 트로트를 부르는 걸로 오디션을 해보죠. 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방송하는 게 더 즐겁나 봐요. 상당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아주 말이 빨라지고 아주 좋아를 하십니다. 행복해 하시고. 네,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제작진의 연락을. 반드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대타로 들어와 고정 꽤 차는 MC 장원으로 충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설레가 있으니까 더 설레하시는 거죠. 그 설레발 아닙니까?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TBS 더룸 진행 자리를 꿰차셨다고. 오늘 시작. 오늘부터. 박지훈 변호사의 하차로 난 자리에. 근데 사실은 진행자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 노영희 변호사가 딱 이렇게 이 중심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MC.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이, 그게 불안한데. 그냥 여기 이동형 진행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니까 뭔가 뒷골이 땡기면서 기분이 쎄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고 들어가기 전에.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로나19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아이고.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역시 세 자리 266명, 300명을 안 넘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지경입니다. 우선 MC 장원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리해 주시죠. 네, 24일 오전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상황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고요. 나흘 만에 200명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별로 14일에 103명, 23일에 397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300명대 이하로 26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 수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대전과 충북에서 10명씩, 충남, 전남 7명, 강원, 경북 6명, 전북 4명, 부산 3명, 광주, 울산, 세종, 경남 각 1명씩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게 300명대로 가다가 200명대로 줄어서 다행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주말이어서 검사 맞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평일에 지난주에 하루에 2만 건 이상씩 진행됐어요. 2만 3천 건 정도 진행됐는데 어제 일요일에는 확실히 줄었어요. 인력도 줄었고요. 어제는 1만 3천 건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대비 한 1만 건 검사를 덜 했고 맞습니다. 100명이 덜 나온 거니까 안심할 수 없다. 매일 브리핑을 지켜봐야 되겠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문제인데 관련 확진자가 800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일반의 검사 대비 확진자 수하고 비교하면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퍼센트가 올라가죠. 이게 어물어물하세요. 지금 이 대본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841명으로 늘어난 상황. 작가님들이 게으른 거잖아요. 이거 오전 수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4명이 늘어난 누적 확진자는 총 875명입니다. 충격적 93합본이 정확하십니다. 네, 이제 보도자를 뽑아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800명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주세요. 진행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적질을 했네.
작가님 죄송해요. 작가님들의 역량보다는 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800명대로 수정해서 원고에 없는 수정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가뜩이나 좀 자리가 불안한 상황에 그렇게 제작진들을 상대로 각을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해주셨어야죠. 아니, 내가 3주 만에 와서 감이 떨어졌나 봐요. 어쨌든 이제부터 잘해야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방역에 과연 교회가 협조하느냐 앞으로. 지금 교회 측에서는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에서 모여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교회가. 예. 그런데 일부 교회는 그렇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방역당국 기준으로는 1299명의 명단이 불확실하다.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 때와는 또 달라요. 네. 신천지 때는 협조한다고 하고 은폐했던 것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해로 지금 간주한 겁니다. 구상권 1,000억 원대 청구돼 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거기서 더 나갔어요. 자, 우리 압수수색했지?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광훈 목사의 휴대폰 가져갔지?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못하게 했지? 이거 예배 탄압이야. 방해죄야. 네. 탄압이야. 그래서 이거 다 고소고발할 거야. 누구를? 일개 권한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일을 벌였다. 박능우 장관을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역으로 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중론은 아니 지금 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적 차원에서 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근거해서 조치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정광훈 목사 휴대폰은요. 변호인은 입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변호인이 입회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럼 피압수자가 정광훈 목사가 나 이 휴대폰 못 내겠으니 변호인 불러주시오 하면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때 동석했던 병원 관계자는 그냥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피압수자가. 그러면 여기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뺏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법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문제는 뭐냐? 방역이 지연되고 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옆에 법조인 계시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뭐 네. 미국 변호사니까 여하간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지금 직권남용 또 강요죄로 등으로 고발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각각 이제 따져보면요.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 개인정보법 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법 예방법에 의거하여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수집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인데 이거 직권남용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요. 사람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이거 직권남용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근거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공부를 집행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 또 강요죄인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이것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강요죄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분들을 어떤 그 피고발인에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강요 예배 방해죄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정광훈 목사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다라는 소식을 알렸다. 이것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는데요. 이것 또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적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이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여도 해당하지 않는다. 속보로 다 동시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게 미국 변호사가 아니고 오늘 충격적 93학번은 약간 미국 판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옆에서 보니까. 네. 근데 이런 법률적 내용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모를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강한 반 혹은 강한 저항. 그래서 아까 신천지 때와는 다른 게 표면상으로는 이게 협조하는 듯 하면서 당시에는 이 교인 명단과 네. 시설 일부를 은폐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정부가 하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 뭐 탄압이다. 이게 반헌법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 정말 보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히려 요즘 댓글에 보면은 신천지 때가 덜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랑제일교회든 다수의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신천지 때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신천지 때는 그래도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배상도 하겠다고 하고 120억 뭐 120억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또 안 받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들만 추적해서 뭔가 이 가면 경로를 해결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강화문 집회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네. 신천지 교회 교인이 아닌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이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단도 가짜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적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힘들다. 따라서 신천지 교회 때가 훨씬 더 난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때 보였던 그 행태가 또 비슷한 것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또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중하게 방역을 지키는 것인데 교인들도 분명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잘못된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작년도에 있었던 광화문 행사 사진을 갖다가 맞아요. 보여주면서 이 광화문 집회하면서 행사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만 탄압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 사진이죠. 네, 뭐 그런 식의 가짜 뉴스 선동을 막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만 지금 탄압받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하게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MC 장원 씨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신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 무늬만 개신교 신자, 집안이 개신교여서요. 예.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네. 확진되고 사랑제일교회 문제 터지고 정강훈 목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에서는 개신교 혐오 발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개신교 신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모든 개신교 신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집안 이 가족분들도 다 개신교 신자지만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 같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의 모습을 모든 이 개신교 신자들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개신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많이. 네, 답답하고. 사랑제일교회 신자들 중에 확진 받았던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가 뭐 탈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검사 받으러 가서 보건소 직원한테 침도 뱉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혐오로 번질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말씀이죠.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제 예. 친구 저도 크리스찬인데. 제 제일 절친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근데 이 최진봉 친구- 교수입니까? 아니요.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이제 SNS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뭐냐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과하잖아요. 개신교계 일부에서. 사과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요. 지금 반발하는 목사 따로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에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 어제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교회가 지자체마다 몇천 개씩 있단 말이에요. 인천은 9.2%가 모여서 대면 집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충남이 좀 많아요. 24.1%. 그러니까 4개 교회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 강행을 했습니다. 부산은 이제 약 15%.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 경기도가 좀 강력하게 집합금지했잖아요. 경기도 4.2%. 서울은 처음에 서울이 교회가 제일 많을 텐데 어제 행정단속을 했는데 17개 교회가 예배를 드린 걸로 나타나서
비율이 굉장히 작네 그랬는데 소규모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14개 교회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여기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교회가 더 시끄러워. 그리고 여기 때문에 다 방역이 흐트러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공권력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발언도 하셨지만 저는 교계 내에서 자정작용할 거로 보고 자정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도 그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인 좀 입장 표명을 해 주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보면서 이 종교가 어떤 그 특정 정치적인 이슈와 합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를 탄압한다는 가짜뉴스의 가장 핵심은 종교의 탄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가짜뉴스의 주요인데요.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 계신 분들 특히 사랑제일교회 이하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는 교회 분들은 반드시 좀 정부 정책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간지에 전면 광고 내는 거 보고요. 깜짝입니다. 저는. 돈이 굉장히 많나 봐요. 네. 저희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그 안에도 가짜 뉴스가 내포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를 실어주는 언론사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 안에 보면 지난 4월에 이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우가 확진됐었는데 그때 당시 관객들이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조사하지 않았다, 검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짜 뉴스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태프들, 동료 배우들 다 검사했고요. 뮤지컬 공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들하고 관객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밀접 접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표적 검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아니 그래서 퍼뜨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하면서 자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100% 양성으로 확진한다는 가짜뉴스가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에 좀 속지 마시고 검사 받아주십시오 호소하잖아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3,600명 넘게 검사를 받았어요. 지금 이 양성률,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높게는 22%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18%로 떨어졌어요. 대체로 5명 중에 1명이 양성이에요. 그럼 4명은 왜 음성으로 내겠어요? 이게 조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서 받으니까 양성이었는데 병원 가서 받으니까 음성이야. 특이하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 우리가 8개월 동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치의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2번, 3번 검사해서 그렇죠.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판독을.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지금 다 검증돼 있는 게 검사에 관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이 어떤 두려움 또는 이제 맹신 이 거짓 정보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한테 문자가 또 오는 게 광화 집회 갔다고 하지 말아라. 민주노총 집회에 갔다고 해라라는 문자도 나오는데 민주노총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날 보신각, 종로 보신각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집회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집회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거 갑니다.